자, 이번 42강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 41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가 비교를 설명했고요. 기본서와 관련돼서 기본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딱 펼쳐놓고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가 상가 임대차,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특히 적용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요.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41강에서 우리가 봤고요. 자, 상가 임대차에서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거는 뭐 단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대항력이 나오네요. 대항력이 나와요. 그래서 대항력이란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물의 인도죠. 인도 플러스 이거는 사업자 등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죠. 그러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면 뭐 이길 다음날 0시로부터 효과 대항요건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관련돼서 우선 변제권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춰주면 되고요. 이제 단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 보장 한도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여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한번 자 언제까지 경매 신청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무슨 력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최우선 변제 보장 권한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해. 그거는 이미 상임법과 관련돼서 이미 비교가 됐고요. 임차인의 계약 경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특히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단 기간과 법정 경신에 대해서는 이미 41강에서 우리 법정 경신 최단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요. 이 권리금이 작년에 아주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6회 때는 아주 쉽게 출제됐으니까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 특히 그러면 요 3번과 5번에 대해서 42강에 대해서는 학습 목표로 요 3번, 5번을 학습 목표로 반드시 집어달라는 거 꼭 집어놔야 돼. 꼭 집어야 돼. 쪽지게처럼. 그래서 3번과 5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증금의 한도가 나와요. 이 보증금의 한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보증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도액이 없어요. 그러면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액의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제출금리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100분의 1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증금이 3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월차임이 3억이다.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300입니다. 여기에다 뭐예요? 자, 그러면 100%를 곱하면 100이죠. 그래서 여기는 3억이네. 그러면 3억 더하기 3억은 6억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금액을 포함해서 그러면 서울특별시 4억 원이야. 그러면 6억 원 원칙적으로 뭐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판례가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서 원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4억 원. 4억 원입니다. 감일 억제 권력마다 3억, 광역시는 2억 4천이고 그 밖에 대해서는 1억 8천이 돼요. 그래서 4억 원, 3억 원, 2억 4천, 1억 8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서울특별시 4억 원, 자 얼마? 3억 원. 광역시는 얼마예요? 2억 4천. 그 밖의 경우는 1억 8천이 돼요. 그러면 한산보증금과 관련돼서 한산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월세가 300만 원인 경우 한산보증금은 1억 더하기 300 곱하기 100 하면 4억 원, 4억 원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한산보증금과 관련돼서 우리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규정이 없죠. 상임법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산보증금의 제한과 관련돼서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자, 주임법과 상임법의 대표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서울특별시 4억 원, 3억 원,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 여기에 대해서는 암기를 우리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보증금 한도를 우리가 봤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경신 요구가 있네요. 경신 요구에 대해서. 자, 경신 요구에 대해서 우리 경신 요구권 요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 전부터 1일까지 해야 하는 계약 경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누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경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임대인은 경신 요구권과 관련돼서 자, 나머지 항상 보증금이 초과되어 민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도 계약 경신 요구권은 인정되며 다만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건가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의 증감을 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청구 우리 41강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러면 경신요구권과 관련돼서 가, 나 요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임차인의 경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외워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상임법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요거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은 상기입니다. 자, 상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때는 바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 거짓입니다. 나쁜 놈이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때는 임대인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기 외워야 됩니다. 상기 임차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때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여기 상당 보상입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포인트 서로 합의라는 겁니다. 합의하여. 자, 4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에 여기 잘 봐요. 목적 건물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동의가 없어야 되겠죠. 자, 5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고의입니다. 고의는 들어가겠죠. 고의는. 근데 여기 중대한 과실. 요 중대한 과실을 자꾸 경과실로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요거.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과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다. 6번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을 여기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임대는 다음 과거의 어느 하단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여기에요. 대부분 철거입니다.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는 자, 가가 있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자, 8번 바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입니다. 여기 현저히 위반하거나 자, 그러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요거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워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1호는 상기. 자, 여기에서는 거짓이네. 거짓.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서로 합의하여 상당 보상을 제공한 경우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고의나 여기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부는 대부분 철거 여기에다 포인트 잡고요. 그 다음에 8호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현재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임대인의 거부와 관련돼서 요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포인트 잡아요? 그래요, 상기. 여기는 어디를 잡아요? 거짓 부정한 방법 좋습니다. 어디? 상당 보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이거는 일부나 중대한 과실. 여기 눈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여기에 대부분 철거. 여기 대부분 철거.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여기를 포인트를 잡고. 자, 8번은 현재의 위반한 경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과연 이걸 애울 수 있을까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보고요. 특히 애울 수 없다면 이걸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임법에 대해서 그동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임경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당홀면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번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기간 관련돼서 경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의 규정에서 범위 안에서만 정함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2%죠. 또는 4.5배를 곱한 낮은 비율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과거에 한번 판례를 한번 보시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009년 1월 3일 법률 제 9360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1항에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긴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정을 하여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같은 조 사항은 임대인이 이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는 임대차의 갱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이들 법 조문 소환상의 각 임대차 갱신 제도는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2항 규정은 같은 조 사항에 정하는 법정 갱신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표적으로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판례와 관련돼서 한번 참조해 주라는 것, 특히 나와 관련돼서 한번 꼭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판례를 하나 우리가 집어넣어 놨고요. 자, 권리금이죠. 권리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권리금 작년에 이제 자 26회 때 한 지문이 간단하게 출제가 됐어요. 권리금은 우리 상임법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뭐예요? 우리 27회는 아주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의 주요 내용에서 하나씩 주요 골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권리금 주요 내용입니다. 자, 대항력과 권리금 등은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거.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없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권리금 등은 모든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거. 요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 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부라는 게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제공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어디에요?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인도와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세무서. 자, 그러면 우선 현재 거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요 확정일자부야. 확정일자부는 세무서겠죠.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해서 보여달라.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 확정일자부에 대한 권리금의 주요 내용으로서 하나의 뭐예요? 의미를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제공 요청할 수 있죠?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이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영업상의 노하우도 들어가네요.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이체에 따른 영업상의 이전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해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권리금이라는 거. 그러면 권리금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 가지 사실이 있죠. 영업상의 노하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차임 이해, 보증금하고 차임을 뺀 나머지 이해 뭐다 지급하는 금정을 뭐라고 그런다? 권리금이다.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 우리 한번 잡아놓고요. 확정일자분은 누구한테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 권리금의 개념. 그래서 나다. 이 세 개 개념은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기본서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자, 라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자, 그러면 뭐예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게 대한 임대인에게 제공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 요구권이 탄생하게 되네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추선한 증여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를 위반한 권리금,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라. 자, 권리금의 주요 내용에 따라서 이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27에서 26회 때는 권리금이 아주 쉽게 출제됐습니다. 27회 때는 권리금이 상임법과 관련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 출제된다면 쉽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목에 대해서 보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출전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무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는 권리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다음 중 권리금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 대상이 된 것, 대표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적용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것들, 대규모 점포 적용이 없어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및 무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은 권리금의 적용이 대상에서 여기 읽어봐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자, 과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대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누가 작성합니까? 정하여 사용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요게 행자부 장관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주체 조심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한다. 누가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여기 지문들이 다 올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라목, 마목, 과목 다시 요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상기입니다. 상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입니다. 요거 조심해요. 상기. 권리금의 보호 대상에서 전대차는 제외된다. 전대차 제외됩니다. 잘 봐요.
권리금의 보호 대상에서 전대차는 제외된다라는 거. 자,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익의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정한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계약서는 누가 정한다?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주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죠. 권리금 과목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확정 일자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누가 관할 세무장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권리금에 대한 개념 다목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의 이제 방해 의무,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거기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대인의 의무와 관련돼서 라목에 규정해 놨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금에 대해서 적용이 없는 것,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일부, 국유재산, 국유 종류 재산인 경우 대표적으로 권리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기 표준 권리금 계약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권리금의 보호 대상에서 전대차는 제외되고 몇기? 3기. 여기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누가 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도 법무부 장관,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언제든지 장난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니까 여기는 밥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숙지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기가 아니라 3기.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서 관련돼서 기본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찾아본다면 적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적용 범위. 그래서 일본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법은 상가 건물 중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대표적으로 자,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자, 적용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아니하며 다만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는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경신 요구 조건과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및 권리금 회수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권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봤고요. 자, 그다음에 보증금의 한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증금의 한도. 그래서 대표로 이제 10분의 1 비율에서 우리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플러스 100%죠. 그래서 100을 곱하면 보증금의 한도액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특별시 4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 강민역제군역이죠. 그래서 이제 3억 원이고. 그다음에 광역시 대표적으로 2억 4천이고 그 밖에 대해서는 1억 8천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산 보증금과 관련돼서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대항력의 취득 요건입니다. 취득 요건에 대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대표적으로 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의 규정에 의한 거기 포인트죠.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그러면 우리 자, 주민법과 관련돼서는 인도와 플러스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가 되죠. 이거는 상인법이니까 사업자 등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의 취득 요건과 관련돼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제공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건물의 임대차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에 다음 사항을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자, 기본서에 1호, 2호, 3호, 4호, 5, 6호, 7호 싹 정리해 놨습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아까
자, 납은이 있었죠. 권리금의 주인공으로서 바로 관할 세무서장이 있었죠. 해당 상가 건물의 소재지라든지 확정일자부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 및 보전금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권리금과 관련돼서 주요 내용으로서 접목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전금 한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세는 4라는 게 나와 있고요. 우선 변제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인도와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라는 걸 우리가 갖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요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금 중 일정의 보호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는 최우선 변제의 일정 보전금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후에 경매 신청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보전금의 일정의 보호로서 범위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관련돼서 서울은 6,500입니다. 3으로 나누니까 뭐예요? 3,232. 그래서 2,200만 원이고, 자,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5,500이야. 그래서 1,900이고, 광역시는 뭡니까? 3,800이야. 3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기타 지역에서는 뭡니까? 바로 그 의미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그래서 보장 범위,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결론적으로 이제 자, 이사를 가면 우리가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 사업자 등록을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1호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2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법과 관련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며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 2번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과 관련돼서 이제 존속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존속기간. 자,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에 정한 기간을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평면적 강행 규정이죠. 가로 2번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도 임차인은 보전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존속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의 상기, 차임액에 달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번에 계약의 경신, 가로 2번에 경신 요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경신 요구권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이제 뭡니까? 자, 우리 경신 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세 기억이라고 나와 있네. 임차인이 상기.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서로 합의하여 자, 상당 보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일부를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 중대한 가실, 경가실이 아닙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4번을 우리가 보죠. 임차인은 자, 그 밖에 이형이네요. 이형. 그 밖에 임차인으로부터 의무를 현저히 위반입니다.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그 3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기본세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법정 경신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미 봤고요. 자, 차임의 정감 청구라는 게 있어요. 차임의 정감 청구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상임법은 20분의 1이었죠. 그래서 5%였죠. 대표적으로 우리 차임 등의 정감청무에서는 대표적으로 100분의 9였죠. 9%. 그래서 그거 자 가로 1번과 관련돼서 100분의 9 그래서 보전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전금의 전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거.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12%죠. 12% 또는 4.5매의 금리를 더할 때. 그래서 거기 1할 2품이라는 게 기본서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4.5배 둘 중에 낮은 금액이 바로 비율이라는 거. 그거의 의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에 권리금의 해수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이다. 권리금이란 자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 건물에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이치에 따른 영업사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부터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전금의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보전금전의 대가를 말한다 그랬죠. 아까 권리금의 주요 내용으로서 특히 다번에 우리가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권리금의 개념을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권리금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권리계약이라는 거, 권리금 계약이 나와 있고,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로서 권리금 해수 방해 금지. 자, 임대인은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보시죠. 임대인은 방해할 수 없죠. 권리금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의 해수, 방해 금지가 기본서 가로 1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로 2번에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 시 임차인의 권리라는 게 의무가 발생하고 있고요. 가로 3번에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가 가능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가로 1, 가로 2, 가로 3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뭘 기억하라? 바로 권리금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그래서 권리금의 내용과 관련돼서 특히 마번과 바번 자 이런 차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준 감정평가의 절차 고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주고 자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전대차는 제외되며 여기는 대표적으로 상기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그래서 이제 법사항이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번 주체와 관련돼서도 우리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강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간단하게 상가 임대차 중 적용 요건 대표적으로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 특징은 자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거기에 대해서 확정 일자부 누가 자, 세무서장에게 제공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여부가 임대인의 거절 사유 대표적으로 8개가 있었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최단 기간과 법정 갱신을 숙지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올해 어렵게 출제된다면 요 5번과 관련돼서 5번 학습 목표를 기억해 두시고 특히 요 3번과 관련돼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 8개. 그러면 주로 요 3번하고 요 5번에 대해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절 사유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권리금에 대해서 아까 정리했던 거 그렇게 정리해 둔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과 관련돼서도 일단 한 문제를 건질 수가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특히 권리금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큰 문제가 없고요. 항상 우리가 따로 하지 마시고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비교하면서 정리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것들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41강에서 정리했던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외워가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해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